학쌤입니다. 8가와 9가에서는 중국의 화폐와 중국의 장거리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중국의 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만의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지폐에는 고유한 디자인과 위조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폐는 그 나라의 예술과 과학 기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지폐에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각각의 화폐의 앞면에는 우리나라의 위인들이, 뒷면에는 우리나라의 예술작품과 과학기술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자, 중국은 1元, 5元, 10元, 20元, 50元, 100元의 지폐 종류가 있는데요.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서 발행된 중국 지폐의 앞면에는 모두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중국 각지의 명승지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유엔에는 항저우의 아름다운 풍경을 대표하는 서호, 시후가 있고요. 우엔에는 태산이 높다대의 산동의 태산, 타이샨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산동의 태산은 중국의 5대 명산 중 하나로서 원래는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10元에는 장강에 흐르는 세 개의 협곡인 장강삼협, 장江三峡가 삽입되어 있고요. 20元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놀러가는 계림의 이강,桂林리江이 그려져 있습니다. 50元에는 티베트의 라사의 궁전인 호탈라궁, 뽀다라공이 그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화폐의 최고 고액권인 100元에는 북경의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폐들의 명승지들이 어느 지폐에 그려져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의 명승지인지를 잘 기억해주세요. 자, 다시 중국 지폐의 앞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중국 현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중국 지폐의 특징은 바로 위조 지폐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짜 돈이 많기 때문에 쯔푸바오나 위챗페이 등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음 카카오 등에서도 중국의 기술을 수입해올 정도입니다. 또 중국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다 보면은 가게 사장님들이나 손님들이 현금을 두 손을 공손히 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되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짜 지폐가 많은 중국에서는 내가 건네준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가 한번 체킹해봐 라는 일종의 문화적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가짜 지폐, 위조 지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빈 공간에 빛을 비춰보세요. 숨겨진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중국에서 가짜 지폐도 진짜 지폐처럼 초상화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숫자 100을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비춰보세요. 이 숫자 100은 기본적으로는 금색인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곳에 빛을 비춰보세요. 빛을 비추면 숫자 100이 나타납니다. 근데 역시 가짜 지폐도 숫자 100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선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보라색인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다섯 번째, 이곳들을 손끝으로 만져보세요. 지폐의 제일 위에 있는 중국 인민은행,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숫자 100,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니은자 2개, 그리고 이 마오쩌둥 그림의 옷깃을 만지면은 울퉁불퉁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당연한 거긴 한데요. 좌측 하단의 1년 번호와 우측 1년 번호가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짜 지폐는 간혹 보면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지폐들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국 지폐를 포함한 중국 화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짚어볼게요.
자, 중국 화폐의 명칭은 인민폐, 른민비, 른민비입니다. 른민비는 RMB, CNY, 그 다음에 Y의 짝대기 2개 등의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폐 단위가 미국의 달러와 센트처럼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단위는 원, yuan이고 작은 단위는 각, 지아오가 있습니다. 더 작은 단위로 분, 뻔이 있긴 한데요. 진짜 거의 사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국인들은 돈을 쓸 때와 말할 때가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yuan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말할 때는 구어체로 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작은 화폐 단위에서 각 지아오는 문어체인데요. 평상시 대화에서는 마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문화파트 장거리 교통수단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중국의 교통수단은 바로 기차입니다. 철로의 길이, 철로의 속도, 고속철도의 최대 속도, 편안한 승차감 등에서 단연 세계 최고인데요. 중국 기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좌석입니다. 중국 기차의 좌석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딱딱한 의자 좌석, 푹신한 의자 좌석, 딱딱한 침대 좌석, 푹신한 침대 좌석이 있습니다. 딱딱한 의자 좌석은 잉座라고 하는데 잉이 딱딱하다, 座가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요금은 가장 저렴하지만 말 그대로 의자가 엄청 딱딱하고 불편해서 장거리 이동하는 데는 불편해요. 자, 푹신한 의자 좌석은 软座라고 하는데요. 软은 부드럽다, 座는 좌석이라는 뜻으로 부드러운 좌석, 푹신한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좌석도 비교적 크고 넓고 푹신해서 편안합니다. 대신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딱딱한 침대 좌석은 잉워라고 하는데요. 잉는 역시 딱딱하다를, 워는 침대를 의미합니다. 한 칸에 좌우 3칸씩 총 6칸이 있고요. 기본적인 얇은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이 있습니다. 침대와 침대 사이의 높이가 매우 낮아서 똑바로 앉아있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리 주인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일 아래의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게 쉬면서 가고 싶을 때는 중간 침대 또는 제일 위 침대를 쓰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편리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은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침대를 쓰는 게 좋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좌석은 软卧라고 하는데요. 软은 역시 부드럽다를, 워는 역시 침대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여행객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고요. 가격이 역시 제일 비쌉니다. 침대는 한 칸에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똑바로 앉아있기도 매우 편합니다. 친구들끼리 중국 기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러한 중국의 기차 가운데 우리나라의 KTX처럼 중국의 고속철도는 가오티에라고 합니다. 고속철도의 준말인 고철의 중국식 발음입니다. 또 중국의 철로 가운데 칭짱철도, 칭짱티에루는 세계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철도로 하늘길, 티엔루라고도 불립니다. 만약에 티베트 여행에 대한 꿈, 낭만이 있다면은 비행기도 좋지만 칭짱 열차를 타고 티베트 고원을 감상하는 루트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자, 중국의 기차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기는 우리나라 신용카드보다 약간 작습니다. 기차표를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차표에는 출발역, 도착역, 차량 번호 및 좌석 번호, 좌석 종류, 출발 시간, 요금, 마지막으로 탑승자의 신분증 번호 및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북경에서 북한의 바로 위에 있는 국경인 단동으로 가는 열차이고요. 출발 시간은 2017년 7월 21일 오후 5시 27분,
열차 번호는 K27 4번 열차 칸의 4번 좌석이네요. 자, 이거는 가운데 침대라는 뜻인데요. 바로 밑에 보니 잉웍라는 딱딱한 침대 좌석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자, 요금은 252.5원, 탑승자는 박세환, 신분증 번호는 자, 중국은 땅덩이가 큰 만큼 장거리 이동 수단인 철로도 잘 구비되어 있긴 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서 간혹 기차표를 못 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장거리 시외버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요. 자, 중국의 장거리 버스는 버스의 화장실에 있는 리무진 버스, 2층 버스, 침대 버스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의 장거리 교통수단인 기차와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비행기도 중국 국내 여행으로 자주 이용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김포, 제주 국내선 비행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의 국내선은 국제선만큼 사람이 많다는 점 정도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중국의 화폐와 중국의 장거리 교통수단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박쌤 중국어를 모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말고사가 교과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콕 집어주는 쪽집게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